안녕하세요. 우주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왕성의 대형 위성인 트리톤과 또 토성의 중형 위성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만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해왕성의 대형 위성인 트리톤의 모습입니다. 트리톤의 남쪽 부분의 지구로 말하면 남극 지역의 모습이고요. 또 가운데 포도 껍데기 모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을 대부분 반사해버리는 얼음 표면으로 뒤덮인 천체입니다. 온도는 겨우 절대온도 37도에 불과합니다.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들과 위성들과 소행성들과 해성들은 전부 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태양계에 속한 모든 전체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으로부터 45km가 떨어져 있지만은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을 받고 있는데 이 복사열을 대부분 반사해 버리는 경우라서 얼음 표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절대온도 37도 K에 불과합니다. 트리톤의 남극 지역의 모자이크 사진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남극의 이런 모자이크 모습은 일종의 지각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크레이터들이 흔적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극에 이렇게 모자이크된 이런 모습은 크레이터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그 이유는 바로 지각 활동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 이 호두 껍데기 모양의 모습은 바로 특이한 캔털루프 열매 껍질 같은 지형인데요. 이 캔털루프 같은 열매 껍질 지형의 모습은 반복적인 단층 작용과 변형 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두 껍질 모양, 즉 캔털루프 열매 껍질 같은 지형의 원인은 반복적인 단층 작용과 변형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남극 지방에 있는 이 크레이터들의 흔적이 없어진 이유는 지각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트리톤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45km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복사열을 대부분 반사한다. 또 온도는 겨우 절대온도 37도 K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트리톤의 또 다른 사진의 모습이고요. 더 남극 지방의 지각 활동의 모습과 또 캔털루프 열매 껍질 같은 지형의 모습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가까이서 본 사진입니다. 캔털루프 열매 같은 껍질 같은 지형의 모습을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트리톤은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질소가스를 분출하는 그러한 위성입니다.
수킬로미터 상공까지 질소가스를 분출하는 지형이고요. 또 간헐천들이 있는데 이 간헐천들은 트리톤의 표면 아래에 있는 액체 질소가 액체 질소로 그러면 온도가 마이너스 80도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간헐천들은 트리톤의 표면 아래에 있는 액체 질소 때문이라는 것이고 모종의 내부 에너지원에 의해 열을 받아서 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미약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트리톤의 쪽에서 본 트리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왕성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트리톤의 모양이고 사진이고 이쪽은 해왕성의 사진입니다. 해왕성도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왕성과 해왕성도 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이 고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왕성의 고리이고 이게 트리톤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트리톤은 이 해왕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 14개거든요. 14개의 위성들은 전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트리톤만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기준하면. 그래서 트리톤은 태양계 전체에서 대규모 위성 중에서 태양계 전체 대규모 위성들은 이제 갈릴레이 위성 4개, 목성의 대형 위성인 갈릴레이 위성 4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 다음에 토성의 대형 위성인 타이탄, 그 다음에 해왕성의 대형 위성인 이제 트리톤, 목성형 행성의 대형 위성이고요. 물론 이제 달도 대형 위성이지만 여기서 지금 달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태양계 전체의 대규모 위성들 중에 유일하게 해왕성 주위를 역행 공전하는 위성입니다. 해왕성 주위를 역행 공전하는 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행 공전하는 위성인 트리톤 때문에 해왕성에 일으키는 조석 파고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얘기하는 거죠. 해왕성에 일으키는 조석 파고는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과는 달리 트리톤을 해왕성으로 나선형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왕성 주변에 많은 위성들은 14개의 위성이 있는데 트리톤을 포함해서 14개의 위성이 있는데 14개의 위성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13개의 위성들은 이 그림에서 기준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해서 그 공전 궤도가 원형 혹은 구형인데 반해서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 원형에 가깝고 구형에 가깝지만은 트리톤만은 해왕성 주위를 역행 공전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선형으로 공전하고 트리톤이 해왕성 주위를 역행 공전하기 때문에 트리톤이 이 해왕성의 조속 중력장에 의해서 틀림없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해왕성의 내부 달과 그들의 이제 다이아메타 이 반경 지름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트리톤은 지금 굉장히 멀리 있고요. 나머지는 가까이 있죠. 이제 그 트리톤은 역행 공전한다고 했고요. 여기는 지금 원형, 구형으로 궤도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타원 궤도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 트리톤은 훨씬 다른 11개의 위성들에 비해서 이제 궤도가 굉장히 멀리 있죠. 그 정도로 큽니다.
대형 위성이죠. 이게 지금 이 표면이 지금 트리톤의 표면이고요. 트리톤의 표면이고 이 모습이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해왕성의 모습, 트리톤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트리톤은 이제 해왕성을 돌고 있는 대형 위성으로 해왕성을 돌고 있는 대형 위성으로 대규모 위성 중에 유일한 역행 위성이다. 해왕성을 나선형으로 접근하게 하고 위험한 운명의 위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톤은 가스 분출하는 간헐천들이 있어서 표면 아래 액체 질소의 기화가 일어나고요. 내부 에너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간헐천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톤의 대기는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질소가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트리톤의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45km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트리톤의 표면 온도는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버려서 절대 온도 37도 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리톤의 크레이터들의 흔적이 없는 이유는 지각 활동 때문이고요. 또 트리톤의 얼음 표면에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톤의 열매 껍질 모양의 지형은 반복적인 단층 작용과 변형 작용이 있었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트리톤 해왕성의 대형 위성인 트리톤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성의 중형 위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형 위성들 6가지를 공부했죠. 갈릴레이 위성 4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목성형 위성인 갈릴레이 위성. 그 갈릴레이 위성은 4개로 되는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 다음에 토성의 대형 위성인 타이탄, 그리고 천왕성이 아니고 해왕성, 천왕성은 대형 위성이었고요. 해왕성의 대형 위성인 트리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트리톤은 해왕성의 대형 위성, 그 다음에 타이탄은 토성의 대형 위성, 그 다음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목성의 대형 위성입니다. 이렇게 6개의 대형 위성이 있고요. 그 밑에 중형 위성이 목성형 행성의 대형 위성이 6개고 목성형 행성의 중형 위성이 이제 12개인데 12개 중에 토성의 중형 위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형 위성으로 분류되는 위성들은 태양계 내에 12개가 존재하는데요. 12개 중에 6개가 토성입니다. 토성에 있습니다. 이 중형 위성은 직경이 400km에서 1600km 사이의 위성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직경이 400km에서 1600km 사이에 이르는 중형 위성들은 태양계 전체에서 12개인데 그 중에 6개가 절반이 토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는 천왕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1개는 해왕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중형 위성들은 주로 암석과 얼음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성의 중형 위성은 토성에 속한 중형 위성은 이제 말씀드리면 레아, 그다음에 디오네, 이아페투스, 안셀라두스, 그다음에 이제 그 레아, 디오네, 이아페투스, 안셀라두스, 그다음에 테티스라는 게 있고요. 테티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티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마스라고 있습니다. 미마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성의 중형 위성들은 토성의 위성들 중에 직경이 400km에서 1600km 사이에 이르는 중형 위성들은 6개가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는 12개가 있는데 절반인 6개가 토성에 있고요. 5개는 천왕성을 공전하고 있고 1개는 해왕성을 공전하고 있는데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중형 위성 6개 이름은 이제 디오네, 레아,
그 다음에 디아페투스, 안셀라투스, 그 다음에 미마스, 그 다음에 테티스입니다. 자, 먼저 디오네와 레아의 사진이고요. 레아의 사진입니다. 디오네의 사진과 레아의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것은 디오네의 사진입니다. 디오네의 사진입니다. 사진. 자, 카시니오에 도착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토성의 레아와 디오네에 있는 밝은 색깔의 줄무늬 지형들에 대해서 상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디오네도 밝은 줄무늬가 있고 레아도 밝은 줄무늬가 있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실제 비교한 크기이기 때문에 디오네의 크기가 레아의 크기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디오네에 있는 밝은 색깔의 줄무늬 지형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이것을 물이 표면에 응축되어 생긴 것이다. 물이 표면에 응축되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시니오의 그 탐사선의 관측 결과 카시니오가 찍은 사진의 이미지 분석 결과 이 지형들은 물이 표면에 응축되어 생긴 것이 아니라 지형들이 지각균열에 의해서 생긴 얼음 절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각균열에 의해 생긴 얼음 절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밝은 색깔의 줄무늬는 물이 표면에 응축되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각균열에 의해서 생긴 밝은 얼음 절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으로 된 내부가 냉각되고 수축하여 표층의 균열을 일으켜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네는 일종의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가 있는데 얼음 화산 활동에 의한 범람으로 오래된 크레이터의 흔적들이 지워졌습니다. 이 디오네는 디오네와 레아의 공통점은 밝은 색깔 줄무늬의 지형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디오네와 레아의 공통점인 밝은 색깔 줄무늬의 지형들은 지각균열된 얼음 절벽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얼음 내부가 냉각되어 수축함으로 표층 균열이 발생한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디오네와 레아의 차이는 디오네의 경우에 바다가 있는데요. 디오네는 바다가 있습니다. 레아는 바다가 없습니다. 디오네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얼음 화산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얼음 화산 활동 때문에 바다가 생기다 보니까 오래된 크레이터 흔적들이 지워졌다는 것이죠. 오래된 크레이터들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디오네와 레아의 사진에 이런 줄무늬들을 흰색 줄무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흰색 줄무늬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흰색 줄무늬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오네입니다. 디오네고요. 여기까지가 디오네입니다. 이것도 디오네의 사진이고요. 디오네의 다른 표면의 사진이고 또 다른 표면의 사진입니다. 또 다른 이건 북극 지방의 디오네 사진이고요. 또 다른 사진이고 가까이에서 찍은 디오네 표면 사진입니다. 디오네 맞죠? 그다음에 이것은 레아의 사진인데요. 레아도 이렇게 흰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흰색 줄무늬가 레아입니다. 흰색 줄무늬. 여기까지가 레아의 사진인데 하나, 둘, 세 개 레아의 사진인데 흰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흰색 줄무늬. 레아와 디오네의 공통점은 밝은 색깔 줄무늬 지형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밝은 색깔 줄무늬 지형들은 지각 균열된 얼음 절벽이라는 것이며 얼음 내부가 냉각되어 수축함으로 표층 균열 발생한 흔적이라는 것이고요. 디오네와 레아의 차이는 레아에는 없는 바다가 디오네에는 있는데 그 디오네에 있는 바다는 얼음 화산 활동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오네에는 오래된 크레이터 흔적들이 지워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아페투스를 보겠습니다. 이아페투스. 이아페투스는 이렇게 산맥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맥 같은 거. 이아페투스는 산맥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인 이아페투스의 표면은 뚜렷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으로 인해서 한쪽 면 또 다른 면 이렇게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방구는 매우 어둡고요. 다른 방구는 밝습니다. 토성의 확산고리 끝에 이아페투스가 위치한다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토성에 이제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 끄트머리 부분에 이아페투스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고리 입자들의 꾸준한 축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 토성의 고리 모양의 그 고리 위치 주변에 이 이아페투스가 있어서 그 고리 주변에 있는 물 얼음들이 여기 쌓여 가지고 이아페투스에 이런 그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 입자들의 꾸준한 축적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아페투스의 또 다른 특징은 거대한 20km 높이, 이게 지금 높이가 20km라는 거죠. 이 산맥이 20km 높이로 길이는 높이는 20km인데 길이는 1,400km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이제 거대한 20km 높이로 1,400km에 이르는 위성의 둘레 길이의 거의 절반에 걸쳐 있는 산맥입니다. 이 산맥은 태양계 중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산맥은 이제 3분의 1을 이렇게 가로질러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가로질러 있습니다. 이아페투스는 이제 특징이 표면이 뚜렷한 양면성을 보인다는 것이고, 선행 방구는 어둡고 다른 방구는 밝다. 그다음에 위치가 이아페투스의 위치가 토성의 확산고리 끝에 위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표면은 분명히 선행 방구는 어두운 부분이고 다른 방구는 밝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고리 입자들의 꾸준한 축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의 선행 방구의 어두운 부분과 다른 방구의 밝은 부분으로 해서 고리 입자들의 꾸준한 축적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거대한 산맥이 생겼는데, 이 거대한 산맥의 규모는 높이가 20km이고요. 길이는 1,400km이며 태양계 중 유일한 산맥이고 위성 전체 둘레에 이아페투스라고 하는 위성 전체 둘레에 2분의 1이다. 절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 위성 둘레 길이의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의하면 아래쪽 3분의 1 정도, 이 위에가 3분의 2고 아래쪽 3분의 1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아페투스의 산맥을 봤고요. 여기 이아페투스 산맥입니다. 자, 이아페투스 산맥 또 다른 면에서 봤고요. 이아페투스 산맥입니다. 독특하죠? 이게 지금 앞면이고 이것이 뒷면인데요. 이게 아까 본 설명은 뒷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가까이 본 이아페투스의 표면의 모습입니다. 이아페투스 아래의 모습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고요. 이아페투스의 산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아페투스의 산맥의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이아페투스의 궤도를 말하고 있고요. 이아페투스 궤도입니다. 3.5 밀리언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죠. 토성에서 길이가 이아페투스의 궤도를 말합니다. 이제 내부 달들이고 이아페투스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해왕성의 대형 위성인 트리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토성의 중형 위성 6개 중에 레아와 디온의 이아페투스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아페투스는 거대한 산맥이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 레아와 디오네 중에 디오네는 바다가 있다는 게 특징이었으며, 트리톤은 해왕성 주위를 역행 공전하는, 태양계 전체에서 역행 공전하는 유일한 위성이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트리톤은 캔털루프 열매 같은 지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반복적인 단층작용과 변형작용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없어진 것은 지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아페투스의 산맥의 규모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